저는 싱가포르의 유일한 교사교육대학인 난양 공과대학교, 국립교육대학,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에 있는 체육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호진 교수고요. 제가 싱가포르에 온 지는 이제 만 10년 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싱가포르의 모든 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학교폭력 예방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싱가포르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에 이제 두 가지 다 관심을 갖고 같이 비교하면서 연구도 계속 수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서울신문이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사실 뭐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어떤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보면서 좀 우리 교육이 나아져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었고요. 시의적절하게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사 보시고 많이 놀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상황이랑 좀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서희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주의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새롭게 뭐 이렇게 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일들인데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 교육이 나아져야 할 부분을 나눠서 좀 이렇게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 네네, 부분을 제가 일단 쭉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제 서희초 사건하고 이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합돼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는 학교가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학부모 갑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학교보다 더 똑똑해 혹은 학부모가 더 잘 알지 니네가 뭘 더 잘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전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학부모나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회사에 이제 저의 보스나 장한테 얘기하고 자리를 떠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합의는 노동부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결이 돼서 산업 현장하고 학교가 이렇게 협력이 돼야 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부가 그리고 교육청이 교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권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교사들이 실제로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빨리 조사를 하시고 그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나 학교를 돕는 파트너로서 학부모 역할을 둬야지 그냥 교사 학교는 따르고 그리고 학부모는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서 뭐 이렇게 서로 갑질하고 뭐 갑을 관계 이렇게 가면 절대로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상 초등교사 한 명이 전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러진 않아요. 교사 한 명이 두 과목 또는 세 과목을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전 과목을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업무 부담과 가르쳐야 하는 양이 많아서 그 과목을 줄였다고 그러고요. 한 반에 담임이 2명 있습니다. 사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이 겪는 정신 건강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성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사 한 명이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실 교사가 교실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한국 같은 경우는 외부와는 단절이 교사들은 다 교무실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교무실 안에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2명의 공동 담임제를 채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실 내에 이제 담임교사 책상을 빼고 교무실로 다 통합시킴으로써 교사들 사이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서로 알고 동료 교사로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이런 사고를 꼭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교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이게 좀 많은데요. 사실 싱가포르는 아직까지 아침 조회하고 교장 선생님 훈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교육에서 없애야 될 게 있고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너무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되게 뭐 반복적인 말씀이었는데 어른 공경해라
그리고 질서 잘 지켜라. 그리고 학교 시설 같은 거 니네가 귀하게 여겨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비춰보면 결국은 국가 교육관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교육부나 교육청의 방향하고 다 맞닿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들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있는 일인데 1학기 초하고 2학기 초에 연 2회 교사하고 학부모 간의 티타임을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부모들한테 수업 공간을 공개를 하고, 수업을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 공간을 공개하고, 그리고 학부모도 들어와서 이 선생님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철학을 공유하는 거죠. 이상 행동을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담임교사 학부모한테 이메일로 공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동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필로 어떤 학생을 찍었어요. 그럼 이상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연필로 찍은 행위에 대해서 학부모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하지도 말고 뺄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 행위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그리고 뭘 추가해야 되냐면 꼭 아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디테일하게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화한 이후의 내용을 다시 답장을 보낼 수 있게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은 학부모한테 그 행동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낼 때 1대1로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참조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생활지도부장님, 뭐 학년부장님 이런 여러 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담임 선생님 혼자 어떤 주관적인 판단하에 이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학부모가 알아요. 굉장히 이게 이제 디테일한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야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부모는 동의를 해야 어떤 ADHD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담임이 뭐 진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한테 피해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집에 알린 이메일의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년 담임 뭐 이렇게 부장이라든지 생활지도부장이라든지 교장 교감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 결국 이제 나중에 이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상담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진단이 되면 지원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ADHD 특성화된 상담교사를 파견을 해서 그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받고 그 아이의 행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계속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노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벌을 준다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마다 교장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컬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냥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뭐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뭐 수학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얘는 못 노는 거예요. 그냥 그게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뭔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사실 긍정적인 것은 그게 우리 아이들의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 외에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령 인구는 줄지만 교사가 좀 더 배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싱가포르처럼 공동 담임제도 좋고 꼭 모든 학교가 아니라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좋고 뭐 그런 형태로라도 하여튼 해봤으면 좋겠고. 국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게 좀 체감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이제 이게 뭐 싱가포르만의 이슈는 아니고 뭐 글로벌한 이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자꾸 생기고 ADHD가 증가하고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바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누가 관여를 해서 이 부분들을 다룰 것인가를 싱가포르 정부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원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육에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저는 그 교사가 실패하면 우리 교육이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요즘에 뭐 지원들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학부모가 참여를 해가지고 학교에 또는 교사에 협력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신건강 무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의 문제 아니면 자살과 관련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교사들이 이해해야 돼요. 본인도 모르고 우울증에 막 이렇게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요, 교사 스스로. 그래서 막 감정이 막 바뀐다든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이 막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교사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해서 세심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 교사들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의 복지가 이렇게 잘 긍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